경상남도가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올해 장마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고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상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기다란 비구름의 띠가 형성됐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또 남쪽으로 정체전선이 점차 이동하면서 경남도 장마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낮까지 거창과 하동, 산청, 함양 등 경남 서부 내륙으로는 50에서 100mm, 그 밖의 경남 지역으로는 30에서 70mm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경남은 정체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장마 기간 동안에는 폭염과 폭우가 반복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장맛비가 예보됐습니다. 28일부터는 다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중부지방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나 경남 지역으로까지 예학되는 현재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대기가 극도로 불안정해 이번 비는 짧은 시간 동안 국지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창원 기상대는 가능한 야영을 자제하고 시설물 관리와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남해안을 관통한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경남 지역도 곳곳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경남은 경남 지역의 태풍 피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원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도심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바닷물 만조 시각과 겹치면서 피해를 키웠는데요. 만조 때 수위가 관측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윤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창의대로가 온통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새벽부터 쏟아진 폭우에 창원천이 범람해 도로를 덮친 겁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차량들은 꼼짝없이 갇혀 오도 가도 못합니다. 차가 물에 잠겨가지고 지금 엔진 시동이 꺼져버려서 엔진이 꺼졌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겨는 차도 불러놨는데 겨는 차도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은 급류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우산을 지팡이 삼아 조심조심 움직이고 미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몸부터 피하기 바쁩니다. 도로가 안 보였어요. 위에서 봤을 때는 도로 그 길이 전혀 안 보여서 사람들이 되게 천천히 운전을 했고 도로가 안 보이니까 거기가 턱인지 도로인지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 1시간 동안 창원에 내린 비의 양은 74.9mm, 북창원 지점은 107.5mm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창원의 바닷물 만조 시각은 10시 13분. 만조 때 수위가 태풍 매미 이후 최고치인 293cm로 기록됐습니다. 마산의 예측 수위는 170cm였습니다. 실제 관측대 기록은 293cm로서 약 1.2m 높았습니다. 짧은 시간 들이부은 물폭탄에다 태풍이 남해안을 지날 때 기압 강하로 해수면이 급상승하면서 역대급 만조까지 겹치며 도심은 속절없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 갑작스런 폭우에 어제 창원에선 하천에서 공사 중이던 근로자 4명이 급류에 휩쓸려 그중 3명이 숨졌습니다. 불과 30분 동안 내린 폭우에 잔잔하던 도심 하천은 사납게 변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하천 구조물을 보수하던 근로자 4명이 급류에 휩쓸린 건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시간당 37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자 1.5cm 안팎이었던 하천 수위가 2m로 순식간에 100배 넘게 불어난 겁니다. 이 사고로 51살 정모 씨는 구조됐지만 46살 김모 씨 등 3명은 1.8km 떨어진 하천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니까 우리 같이 나가다가 뛰어나오다가 갑자기 내가 넘어지면서 저 기둥을 잡았고 갑자기 물이 막 차오르더라고요. 몇 년 전에도 시간당 80mm의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하천에 시내버스가 휩쓸리면서 7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도심의 하천 주변은 나무나 흙 등 물을 흡수할 만한 완충 지역이 없기 때문에 빗물이 그대로 흘러들어 순식간에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비가 내려서 하천으로 몰리는 시간이 그 도달 시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짧아요. 막 20분, 15분 가지고 확 물이 밀려옴으로써 사고가 난 당일도 장마철인데다 비 예보까지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었지만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게다가 근로자 모두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한 공간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별다른 안전관리 요원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한 어떤 공사 중지를 매기고 그렇게 하는 건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라는 이 예보가 특별히 없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작업을 그렇게 이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은 현재 작업이 중지된 가운데 경찰은 창원시와 공사업체를 상대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리나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상륙 전에 강한 비구름대를 먼저 몰고 왔습니다. 때문에 경남에선 태풍이 상륙하기 전인 저녁 시간대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8시쯤 창원시 마산해운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배수관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너도 나도 뛰쳐나와 바가지로 물을 퍼냅니다. 1층에서 또 지하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또 지하 쪽에 파이프가 틀어져서 1층, 지하 2층까지 물이 잠수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창원의 한 해안도로에는 구두수선 점포가 빗물에 쓸려 둥둥 떠다닙니다. 특히 퇴근 시간대인 저녁 7시를 기점으로 폭우가 집중되면서 창원과 진주 등 도내 도로 33곳이 통제됐고 차량들은 거의 멈춰서다시피 했습니다. 또 창원의 한 시내 도로는 인근 학교에 쌓아뒀던 토사물이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흙이 지금 내려와가지고 이걸 막다 보니까 배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쪽에 많이 잠겨 있었거든요, 아까는요. 예, 근데 이 상태인 줄은 몰랐어요. 당초 태풍은 자정에서 새벽 사이에 경남을 지날 것으로 예보됐지만 강한 비구름대를 먼저 몰고 오면서 저녁 7시쯤 시간당 70mm에 가까운 폭우를 쏟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과 아파트, 도로 침수 등 피해 신고가 600건을 넘겼는데 창원과 통영에 60%가량이 집중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남에도 이번에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주택과 도로 곳곳이 침수가 됐고 담장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일까지 또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경남 지역에는 3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시간대는 오늘 새벽부터 오전까지. 오전 7시 함안의 시간당 강우량이 55mm를 기록하는 등 경남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장대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창원시 북면의 한 마을. 길과 마당은 얼음 무릎 높이만큼 물에 잠겼고 주택 세 채가 침수됐습니다. 배수를 못하는 게 이게 계속 차올라온다니까, 비만 오면은. 그러니까 이게 빨리 배수장을 한 개 더 짓든지 이래가 빨리 배수가 돼야 되는데. 창원시 대산면에선 빗물에 쓸려 내려온 토사와 대나무 더미가 집을 덮쳤고 하동군 검남면에선 주택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진주시 지편면 죽전상거리는 도로가 물에 잠겨 한때 전면 통제됐고 금산면에선 주행하던 승용차가 침수된 도로에 고립돼 119에 구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해군 지종면의 한 도로는 토사로 뒤덮여 제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경상남도 집계 결과 도로 침수와 비탈면 유실, 토사 유출 등 공공시설 피해 37건과 사유시설 피해 27건이 발생했고 벼와 고추, 메론 등 농작물 496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내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비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폭우로 땅이 스펀지처럼 부푼 상태에서 산사태와 비탈면 붕괴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남 전역의 경계 단계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발령한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장마전선과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경남 16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호우로 인한 침수나 붕괴 사고, 미리 막을 방법은 없는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윤동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산사태 취약 지역과 해안가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주민은 안전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하천이나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는 미리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건물 등에서는 모래주머니와 물막이 판 등을 이용해 침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공사장 주변 배수로와 비탈면, 옹벽, 축대 등은 미리 점검하고 농경지는 배수로를 정비해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특보가 발령되면 건물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가스 누출 피해를 막기 위해 밸브를 잠그고 집안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외출 시 가로등이나 신호등 등 고압전선 근처 접근은 피해야 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만큼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수 피해를 당했다면 환기를 시킨 후 가스와 전기 차단기를 내렸는지 확인하고 식수는 오염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호우와 함께 강풍이 발생하면 차량 속도를 줄여 방어 운전하고 낙하물 위험이 많은 공사장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MBC 뉴스 윤동현입니다.